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낡은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앉았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늙은 뼈마디에서 흘러나왔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따뜻한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할머니의 사위인 퉁이 온화한 미소를 띠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아들아. 어쩜 그리 일찍 일어났니? 퉁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식사 쟁반을 내려놓고 할머니가 앉는 것을 도왔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해야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란 할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무슨 날인지 기억하려 했었다. 어머니, 잊으셨어요. 오늘 어머니 생신이에요. 퉁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팥죽 끓였어요. 란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 따스한 온기가 가슴속에 퍼져나갔다. 딸 향, 즉 퉁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아십년이 흘렀다. 아십년 동안 퉁은 할머니 곁을 지키며 친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다. 향이 세상을 떠났을 때 란 할머니는 자신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때 의심했던 사위 퉁이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고맙다, 아들아. 란 할머니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퉁은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가족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셨잖아요. 전 그걸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란 할머니는 퉁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향이 퉁을 데려와 처음 소개했던 날이 떠올랐다. 가난한 집안 출신에 직업도 불안정했기에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달았다. 퉁은 향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너는 밥 먹었니란 할머니는 퉁의 뺨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저는 먹었어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퉁은 할머니의 손에 팥죽 그릇을 쥐어주었다. 란 할머니는 천천히 팥죽을 떠먹으며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퉁은 매일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할머니의 식사를 준비했다. 묽은 죽을 좋아하는 것부터 오후에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까지 할머니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에 너랑 향이랑 막 결혼했을 때 기억나니란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희 둘을 반대했었지. 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저 향이를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란 할머니는 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진심과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퉁은 곁에서 끈기 있게 돌봐주고 격려해 주었다. 아들아, 향이가 떠났을 때 네가 날 떠날 줄 알았단다. 퉁은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란 할머니는 말을 멈칫거렸다. 네가 향이 때문에 곁에 남아있는 줄 알았거든. 향이가 없으면 너도 새 삶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 퉁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향이 때문에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퉁의 말에란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는 사위를 끌어안고 그의 따스한 온기를 느꼈다. 고맙다, 아들아.
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날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 퉁은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어머니를 사랑하고 향이도 그걸 바랐을 테니까요.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퉁은 조심스럽게란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어머니, 좀 쉬세요. 오후에 공원에 같이 산책 가요. 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퉁이 방을 나서자 할머니는 그의 훤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했다. 세월이 흘러란 할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퉁은 자신이 일하는 동안 할머니를 돌봐줄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매일 밤 아무리 피곤해도 할머니 곁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밤, 퉁이 할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란 할머니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말 잘 들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슬퍼하지 마라. 넌 이미 내게 충분히 잘해줬다. 난 영원히 내게 고마워할 거야. 퉁은 목이 메었다. 그는 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애써 미소 지었다. 어머니, 그런 불길한 말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 거예요. 란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눈을 감았다. 퉁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마음은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퉁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가사 도우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퉁은 허겁지겁 이를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란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 퉁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루하루가 지났지만 란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퉁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그는 대기실에 앉아 머리를 두 손에 묻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형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퉁은 고개를 들자 향의 동생 행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행퉁은 놀라서 말했다. 여긴 어떻게? 행은 퉁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퉁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만 어머니께서 아직 깨어나지 않으셔서. 행은 퉁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형부, 정말 잘했어요. 아시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펴 준 거 알아요. 퉁은 행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난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 행은 한숨을 쉬었다. 형부, 어머니를 사랑하는 형부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형부 자신도 생각해야죠. 퉁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한텐 희생이 아니야. 내 책임이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야. 행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여기 남아서 어머니를 돌볼게요. 형부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퉁은 행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무슨 뜻이야? 행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형부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형부는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줬어요. 이제 형부의 행복을 생각할 때예요. 퉁은 행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행의 손을 잡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에서 따스함을 느꼈다. 퉁은 행이 두 사람의 생계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고 있었다. 향이가 그립니란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퉁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매일 향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향이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와 퉁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엄마, 그리고 여보, 서로 잘 돌봐줘요. 그때 할머니는 퉁이 이 약속을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지킬 줄은 몰랐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란 할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퉁은 자신이 일하는 동안 할머니를 돌봐줄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매일 밤 아무리 피곤해도 퉁은 할머니 옆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밤 퉁이 할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주던 중 란 할머니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말 잘 들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슬퍼하지 마라. 넌 이미 내게 충분히 잘해줬다. 난 영원히 내게 고마워할 거야. 퉁은 목이 메었다. 그는 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그런 불길한 말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 거예요. 란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눈을 감았다. 퉁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의 마음은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퉁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가사 도우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퉁은 허겁지겁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마음속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란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 퉁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빌었다. 며칠 동안 퉁은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씻기 위해 잠깐 집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왔다. 일은 뒷전이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란 할머니의 건강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란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퉁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대기실에 앉아 머리를 두 손에 묻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형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퉁은 고개를 들자 향의 여동생 행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행퉁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떻게? 행은 퉁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어요. 형부 괜찮으세요? 퉁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직 깨어나지 않으셔서. 행은 퉁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준 거 알아요. 이제 형부도 좀 쉬어야 해요. 퉁은 행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두고 갈 순 없어. 행은 한숨을 쉬었다. 형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형부 자신도 생각해야죠. 형부는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요. 퉁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는 희생이 아니야. 내 책임이자 어머니를 향한 내 사랑이야. 행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여기 남아서 어머니를 돌볼 테니 형부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퉁은 행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행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형부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이제 형부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때예요. 퉁은 행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행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시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향이 떠난 후란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다. 행의 말처럼 이제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행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퉁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아니, 어머니 곁을 떠날 수는 없어. 행은 퉁의 완고한 태도에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알았어요, 형부. 그럼 제가 형부를 도울게요. 함께 어머니를 돌봐요. 그 후 며칠 동안 행은 병원에서 퉁과 함께란 할머니를 간호했다. 퉁은 행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잠시 집에 돌아가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잠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병원에 있는 란 할머니에게 향해 있었다. 어느 날 밤, 퉁은 여느 날처럼 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퉁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저희 곁으로 돌아오세요. 그때 기적처럼 란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퉁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곧바로 검사가 진행되었다. 검사 결과 란 할머니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퉁과 행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란 할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퉁과 행의 얼굴을 확인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퉁아, 행아. 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너희 덕분에. 그 후란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하여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퉁과 행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더욱 정성껏 돌보았다. 란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란 할머니는 퉁과 행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퉁과 행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이어갔다. 동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귀가 먹먹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라고 지금 그 말이야. 하영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저 동준 씨가 이제까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동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군. 하영 씨, 어머니는 내가 버리고 싶은 짐이 아니야. 어머니는 내 가족이라고. 하영도 일어섰다. 그리고 차분히 설명하려 애썼다. 동준 씨,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동준 씨도 자신의 삶을 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내 삶은 바로 여기, 어머니 곁에 있어. 동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동준은 등을 돌려 걸어나갔다. 하영은 당황한 채 홀로 남겨졌다. 동준은 난숙 여사의 병실로 돌아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동준은 작게 속삭였다. 저는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어서 쾌차하세요. 날이 가고 또 갔지만 동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하영은 가끔씩 병문안을 왔지만 더 이상 동준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동준의 결심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알주 후 기적이 일어났다. 난숙 여사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눈을 뜨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난숙 여사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동준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겨우 약한 신음소리만 낼 수 있었다. 동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동준은 목이 메어 말했다. 어머니, 정신이 드셨군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 곁에. 난숙 여사는 동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동준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그날 이후 난숙 여사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다.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지만 말도 하고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동준은 매일 그녀의 곁을 지키며 식사와 수면을 챙겨주었다. 어느 날 오후 동준이 난숙 여사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동준아, 하영이가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단다. 동준은 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제가 원해서예요. 난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하지만 나도 네가 행복하길 바란단다.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잖니. 동준은 죽 그릇을 내려놓고 난숙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저에게는 이것이 제가 바라는 삶이에요. 난숙 여사는 동준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아,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동준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난숙 여사는 회복에 더욱 힘을 쏟는 듯했다. 그녀는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고 식사도 더 잘 챙겨 먹었다. 동준은 항상 그녀의 곁을 지키며 격려하고 도왔다. 3개월간의 입원 생활 끝에 난숙 여사는 드디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날, 동준은 행복에 벅차올랐다. 그는 편안한 침대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 두었다. 익숙한 집에 들어서자 난숙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준이 지난 세월 동안 소중히 지켜온 따뜻한 집의 분위기를 느꼈다. 아들아, 그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구나. 동준은 그녀를 껴안았다.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동준과 난숙 여사의 사이는 함께 겪은 일들 덕분에 더욱 깊어지고 끈끈해졌다. 매일 아침 동준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그녀의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 난숙 여사도 그와 함께 있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단지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 평화로운 아침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들아, 어느 날 아침 동준이 죽을 휘젓고 있을 때 난숙 여사가 말했다. 어머니 할 말이 있단다. 동준은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난숙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유언장을 쓰고 싶구나. 동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들아, 난숙 여사는 동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단다. 내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확실하게 정리되길 바라. 동준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메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난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동준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러길 바라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동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며칠 후 변호사가 유언장 작성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 동준은 방 밖에 서서 걱정과 슬픔에 잠겼다. 그는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난숙 여사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난숙 여사는 동준을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감동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아,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기로 결정했단다. 이 집, 그리고 저축해둔 돈, 모두 내 것이야. 동준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난숙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동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알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란다. 너는 40년 동안 나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지. 네가 탄탄한 미래를 갖길 바란다. 동준은 난숙 여사를 꽉 껴안았다. 그의 눈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어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난숙 여사는 대답하며 동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졌다. 난숙 여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동준은 자신의 책임감이 더욱 커졌음을 그는 그녀의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매일 그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했다. 동준은 그녀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사서 매일 밤 읽어주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녀를 공원에 데려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옛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그들이 공원에 앉아 있을 때 난숙 여사가 갑자기 말했다. 동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후회한 적 있니? 난숙 여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숙 여사는 감동에 찬 눈으로 동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는 많은 기회를 놓쳤잖니. 너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동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난숙 여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들아,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고.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동준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서 행복.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깨끗한 공기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즐겼다. 갑자기 난숙 여사가 동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아들아, 그녀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 났어. 동준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게다가 네 요리 솜씨는 정말 훌륭하잖아. 모두가 내 요리를 맛볼 수 있어야지. 동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난숙 여사가 두 사람을 위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요, 어머니. 동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숙 여사는 웃었다.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그럼 결정된 거네. 내일부터 계획을 세워보자.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동준과 난숙 여사는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장소를 물색하고 식당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은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난숙 여사의 가전 요리법과 동준의 창의력이 더해진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식당은 금세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동준과 난숙 여사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매일 난숙 여사는 식당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준은 주방에서 바쁘게 일했지만 틈틈이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돌보았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손님이 없을 때 난숙 여사는 동준을 불러 함께 앉았다. 아들아,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동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난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다. 네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동준아, 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동준은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지난 40년 동안 장모를 돌보기로 한 결정이 자신이 내린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난숙 여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밤이 되자 동준과 난숙 여사는 함께 식당 문을 닫고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길 위에서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은 단순한 장모와 사위가 아니라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동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난숙 여사에게 쏟은 사랑과 헌신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흐르고 어머니의 부엌은 더욱 번창했다. 동준의 뛰어난 요리 솜씨와 난숙 여사의 따뜻한 인품 덕분에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다.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다. 동네 주민들은 어머니의 부엌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식당을 찾아왔다. 동준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먹고 싶어 어머니의 부엌을 찾아왔다고 했다. 동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난숙 여사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만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다. 여성은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동준과 난숙 여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부엌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동준과 난숙 여사는 어머니의 부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추억의 날로 정하고 손님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추억의 날에 어머니의 부엌을 찾아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의 부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다. 동준은 더욱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난숙 여사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부엌을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전파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난숙 여사는 나이가 들었고 몸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부엌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준의 요리를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동준은 난숙 여사의 건강을 늘 염려하며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난숙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난숙 여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어머니의 부엌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부엌은 난숙 여사의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남았다. 동준은 난숙 여사에게 배운 요리 솜씨와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어머니의 부엌의 이야기를 계속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난숙 여사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부엌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